오늘 시장은 장중 6%나 급락했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코스피는 8,000선 직전까지 밀렸는데요. 브로드컴 실적 실망감이 미국 반도체를 흔들었고 그 흐름이 한국 반도체로 그대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마음이 무거우실 때인 만큼 시장을 차분하게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급락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큰 흐름이 끝난 게 아니라 흐름 안에서 한 번씩 나오는 변동성에 더 가깝다는 점이죠.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급락의 진짜 이유는 한 가지로 정의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은 영향입니다. 이게 미국 반도체 업종 전반의 매도세를 만들었고 나스닥 약세로 이어졌으며 한국 시장 개장과 동시에 반도체 투톱 동반 급락으로 직결된 흐름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삼성전자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미국 한 회사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약간 밑돌면서 글로벌 반도체 전체의 단기 매물이 한꺼번에 나온 흐름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 변수로 만들어진 일시적인 매물이지 한국 메모리 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린 게 아니라는 의미죠. 오늘 같은 자리는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 같지만 실제로는 흐름 안에서 한 번씩 나오는 자연스러운 변동성입니다. 가격이 한 방향으로 길게 올라가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한 번씩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을 새 자금이 받아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사람이 100m를 전력 질주한 다음에 그대로 또 100m를 뛸 수는 없잖아요. 잠깐 숨을 고른 다음에 다시 뛰는 게 더 빠릅니다. 지금 시장이 정확히 그 자리이고 이번 급락도 위험 신호가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큰 그림이 흔들렸냐는 점입니다. D램 가격은 두 분기 연속 50% 안팎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 메모리 수출은 전년 대비 262% 증가한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5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으로 메모리를 미리 묶어두는 흐름도 그대로이며 베라루빈 본격 양산 선언도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 HBM사 세계 최초 양산 출하, HBM사 E12단 샘플 세계 최초 출하, HBM5 시제품 공개까지 오늘 단기 변동성으로 흔들리지 않은 사실들이 훨씬 많습니다. 브로드컴 한 회사의 실적 실망감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슈퍼사이클을 뒤집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죠. 오늘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건 반도체 업종이지 미국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같은 시각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경신하며 마감했고 S&P 500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영향으로 나스닥만 살짝 약세였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글로벌 자금이 위험 회피로 한꺼번에 빠진 게 아니라 반도체 한 업종에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자리에 가깝다는 뜻이죠. 위험 회피 신호로 해석할 자리가 아니라는 점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30거래일 연속 매도가 마지막 사례였고 그 직후 한국 증시는 사상 최대 상승 사이클로 진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 매도 사이클이 길어진다는 건 그 사이클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풀이됩니다. 같은 시기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들어선 자리이고 한 거래일에 7천억 원이 넘는 개인 순매수가 확인된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국내 자금이 받아내는 구조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죠. 지난달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36조 6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자리였습니다. 같은 시기 개인은 25조 5천억 원, 기관은 10조 8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그 물량을 거의 다 흡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외국인이 보지 않는 것을 국내 자금은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국내 자금은 한국 반도체의 진짜 가치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자리예요. 오늘 같은 급락에도 시장이 더 무너지지 않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급락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도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사주 소각입니다. 삼성전자가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식 발표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 없애버리는 것이며 주식 수가 줄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회사가 직접 사주는 강력한 안전판이 깔려있다는 의미죠. 추가 자사주 매입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시장 안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2년 현금 흐름이
비중이 올해 185조, 다음 해 217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주 환원 재원이 다음 단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급 측면의 안전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끌어올렸습니다. 한 번에 5.9%포인트 상향한 매우 이례적인 조정입니다. 당초 시장이 두려워하던 70조에서 80조 원 규모의 매도 폭탄 시나리오가 사실상 해소된 자리이고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변화입니다. 조정된 비중은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이라는 강력한 매수 주체가 시장을 받쳐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외국인 매도가 끝나가는 자리와 국민연금 매수 시점이 자연스럽게 겹치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가장 큰 근거는 결국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교 기준을 짚어드리면 삼성전자가 과거 한 해 최대로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51조 원이었습니다. 그 1년치 영업이익을 단 한 분기 만에 2배로 넘어선다는 의미죠. 7월 초 잠정실적 발표 시점이 이 그림의 진위 여부를 시장이 직접 확인하는 결정적 자리가 됩니다. 오늘의 단기 변동성과 다음 분기 잠정 실적이라는 진짜 큰 이벤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흐름입니다. 증권가 시각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 4곳이 동시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0만 원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KB증권 53만, 미래에셋 55만, 한국투자 57만, SK증권 61만. 오늘 급락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어디도 목표가를 하향한 곳은 없습니다. 상향 근거는 3가지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 확대에 따른 수요 가시성 확보, 다음해 HBM 가격 50% 이상 추가 인상 전망, 그리고 구조적 업황 강세의 장기화 흐름입니다. 오늘 같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는 게 아닌 구조적 매출 성장에 베팅한 시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죠. 지금 보유자분들이 가장 헷갈리실 상황입니다. 평단부터 점검해보세요. 평단이 낮은 분들은 오늘 같은 급락도 큰 흔들림이 아닙니다. 그동안 강하게 올라온 거에 비하면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수준이에요. 이런 분들이 같이 보셔야 할 흐름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강세를 회복하는지,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는지, 종가가 어디서 마감되는지입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위험한 자리이고 지금은 데이터를 보고 차분하게 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이 흔들렸는지 데이터로 확인해가는 흐름이 핵심이죠. 신규 진입자분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자리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강하게 올라가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조정이 첫 진입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다만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조정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같이 있으니까요.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회복하는지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급락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회복 흐름으로 들어선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종목으로 자금이 옮겨갑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는 동안 같이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 전력 인프라 종목, 저평가된 대형주,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서 로봇 관련주와 자율주행 관련주에 돈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삼성전자만 보고 있으면 다음 순환매 자리를 놓칠 수 있다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오늘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오늘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이에요. 삼성전자가 40만 원대 위치까지 도달하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죠.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줄련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 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오늘 시장이 두려워한 것은 한국 반도체의 진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브로드컴 한 회사의 실적 실망감이 만들어낸 단기 매물, 외국인의 차익 실현 사이클, 그리고 단기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흔들린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D램 가격 30년 만에 폭등, 베라루빈 본격 양산, HBM사 세계 최초 출하, 다음 분기 100조 시대 전망, 16조 자사주 소각, 국민연금 비중 상향까지 오늘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은 사실들이 그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건 시장 자체가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며칠 동안 너무 강하게 올라온 자리에서 잠깐의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흔들림 안에서 큰 그림을 보는 게 가장 강한 전략입니다.